왜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까? 손을 놓으면 영영 사라질 것 같아서, 그 사람 없는 내일이 두려워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떠나는 게 아닐까 하는 자책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떠나겠다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갑자기 작아집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사실이, 관계의 끝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남은 사람이 더 아픕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작별을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설득하고 후회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나는 더 초라해집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되묻던 밤들. 그 사람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수십 번 읽으며 혹시 돌아올 여지가 있는지 찾으려던 순간들. 그건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정이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익숙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게 좋은 관계였든 아니든, 오래 함께했든 짧게 스쳐갔든, 떠남 앞에서는 모두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떠남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문장 앞에 잠시 멈춰 서보려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인연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혹은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 보면 이 문장 안에는 오히려 따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더 이상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 그리고 이별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깨달음이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인연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인연이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계절처럼.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애써 막으려 할수록 그 흐름은 거칠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떠나는 사람을 그냥 보내야 할까요? 아무 미련 없이 담담하게?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떠남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관계의 역할이 끝났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꽃이 지고 열매가 맺듯 인연에도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성숙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에 지듯이 어떤 계절에 시작된 인연은 다른 계절의 끝을 맺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신호는 사실 분명합니다. 대화가 자꾸 어긋나고 함께 있어도 외롭고 억지로 웃게 되고 연락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함보다 피곤함이 먼저 올라올 때 그때 이미 인연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써 모르는 척합니다. 인정하기가 두렵고 놓아주기가 아깝고 혹시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하는 기대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힘을 주면 줄수록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내 불안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묶어두려는 것이죠.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는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연의 끝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될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울리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인연이 끝나가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미 식어버린 관계를 시간이 다시 데워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그 식은 온도를 더 확실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떠남이 꼭 나쁜 일일까요? 우리는 이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떠남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소진시키며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강물은 막으면 썩습니다. 흐르게 두어야 맑아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니 떠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저 인연의 시기가 다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붙잡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보내줄까? 를 물어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고 정직하게 말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끝나면 누군가를 탓하려 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나를 버렸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억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속으로는 멀어져 있는 관계, 웃고 있지만 눈빛은 공허한 대화, 손은 잡고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시간들. 그게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에 상처가 생기고 결국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신발을 오래 신었으니까, 비싼 신발이니까, 처음엔 편했으니까 하며 벗지 못합니다. 떠남은 도망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계속 그 길을 가는 게 용기일까요? 아니면 돌아서는 게 용기일까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어떤 친구는 1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죠. 10년이나 함께했는데 어떻게 그냥 포기해? 하지만 그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을 함께했으니까 더 이상 서로를 소진시키고 싶지 않아. 그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연인 사이든, 친구 사이든, 가족 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내가 무너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지운다면 결국 둘 다 잃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을 겁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붙잡혀 있으면 정작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됩니다. 떠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더 이상 그 관계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상대가 떠난 것은 상대의 선택이고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그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미 변해버린 현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에 좋았던 순간만 기억하며 그 환상 속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건 사실 나 자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운 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하지만 떠나보내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떠난 사람을 보내고 나면 한동안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익숙했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매일 확인하던 연락이 끊기고 함께 걷던 길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혹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빈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그 사람과의 추억을, 함께했던 시간들을 천천히 정리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그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떠난 자리를 움켜쥐고 있으면 손이 저려옵니다. 이미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온다는 건 떠난 사람을 대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대신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흐름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마음에 다시 빛이 들어오고 혼자인 줄 알았던 내가 사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오는 것도 내가 원한다고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은 마치 바람처럼 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아도 오고 내가 붙잡지 않아도 함께할 사람은 함께합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부르지도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떠난 사람은 내 삶의 한 장을 함께 채워준 사람입니다. 그 장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고 나를 만든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가 된 것뿐입니다. 인연을 흐름에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온전히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는 결핍이 아닙니다. 여백입니다. 그림에도 여백이 있어야 아름답듯이 삶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있다면, 혹은 이미 떠나보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떠난다는 것은 인연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비워진 자리에 다시 채워질 것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남은 당신이 여전히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온전하고 여전히 소중합니다. 떠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걸어가세요. 천천히 괜찮습니다.